역대 최장기간 이어지는 장마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포천시 모 육군부대 확진자 전원이 완치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수십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987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장마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가평이나 곡성 등 일부 지역에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지역의 경우 산사태 위험 지역 상당수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면 바로 밑에 집 한 채가 위태롭게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A등급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흙은 물을 잔뜩 머금어 질퍽해졌고 나무는 뿌리째 드러나 있습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집 주변에 돌담을 쌓아뒀지만 돌담 위에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는 비 소식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흙 몇 번 담아놓고 그러고 지금 가고 문자는 지금 몇 번씩 오는데. 현재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은 모두 1,900여 곳. 각 시군은 관련법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산사태 위험 지역 가운데 안전 조치가 완료된 곳, 그러니까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42%뿐입니다. 위험 지역 중 절반 이상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사방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비에서 조달하는데 사방사업 관련 산림청 예산이 지난 2015년 1,700억여 원이었다가 이후 조금씩 줄면서 올해는 500억여 원까지 감축됐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게 예방사업이라 피해가 나지 않아도 계속 해오고 있어야 됐던 부분인데 예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봐요.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산림이 망가졌고 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산림청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산지에 산사태 위기 경보로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가 중랑천에서 떠내려가던 어린이를 구조한 경찰관들에게 모범시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표창을 받은 경찰관은 의정부 경찰서 신곡지구대 소속 고진형 경장과 홍준일 경위입니다. 고 경장과 홍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4시 반쯤 장암동에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가 중랑천 중간 지점에서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조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고 경장과 홍 경위를 도지사가 수여하는 경기도민상 후보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장현국 의장을 중심으로 한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은 7일 안성과 이천, 용인 수해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침수된 주택을 청소하고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에서 흙이 쌓인 상자를 물로 세척하는 등 각종 집기를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장 의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작게나마 피해 도민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야생 멧돼지 이동 차단용 울타리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울타리 4.5km가 유실 또는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훼손된 울타리는 전체 울타리 237.6km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연천군은 긴급 복구 작업반 2개 팀을 투입해 15일까지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에는 지난 1일 호우경보 발령 이후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비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한마음으로 복구에 나선 여러 발걸음에 이재민들이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슈메이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큰 비로 피해를 입은 연천군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12개 단체 자원봉사자 120여 명과 인근 군부대 장병들이 물에 젖은 옷가지 등을 빼내고 손상된 기구들을 집 밖으로 꺼내는 등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재민들은 수해복구 활동에 달려와 도움을 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도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피해 복구 작업에 대한 막막한 심정도 내비쳤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들과 수의대생들이 연천군에 모였습니다. 유기 유실동물보호소 애니멀피스 내 유기견 관리가 절실했기 때문인데요. 폭우에도 유기견 챙기는 일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보호소 내 80여 마리의 중성화 수술과 광견병 예방접종, 구충 및 피부병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던 포천시 모 육군부대 확진자 전원이 완치됐습니다. 국방부는 6일 포천 육군부대 확진자 18명 중 1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인 7일에는 3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군에서 코로나19로 현재 치료 중인 인원 중에서는 포천 군부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수십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아진 후원금 88억 원 중 피해 할머니를 위한 직접 경비 지출은 없었고 거주시설의 운영비로 단 2억 원만이 전달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은 나머지 후원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단은 또 이번 조사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포털 사이트 검색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는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곰팡이인데요. 곰팡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 천장 한쪽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연이어 계속된 장맛비에 비가 새면서 곰팡이가 핀 겁니다. 비가 계속되면서 미처 손 써볼 새도 없이 곰팡이는 천장을 뒤덮었습니다. 또 다른 집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벽면에 곰팡이가 얼룩처럼 피어 있습니다. 급하게 장판으로 가려뒀지만 곰팡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장맛비에 곰팡이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 이상 올라가는 데다 더운 날씨로 기온까지 높아 번식 속도가 평소의 3배 가까이 빨라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식을 위해 곰팡이가 공기 중에 퍼뜨리는 포자. 포자가 사람들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자극제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가볍게 지속적으로 되면 천식 환자나 그런 경우는 이제 천식이 악화되거나 또 천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곰팡이 자체가 몸에 또 그런 곰팡이의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한번 곰팡이가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안 환기를 자주 해 통풍될 수 있도록 하고 비 오는 날 보일러를 잠깐 틀면 습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곰팡이균을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컨의 경우 내부에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장마철 침수 사고를 당했을 때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물기를 제거한 뒤 환기를 시켜 실내를 건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곰팡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의정부 보건소는 올해 영양플러스 사업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산부나 영유아 등에게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65% 미만의 임산부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가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월 1회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천군과 연천군 의회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연천군과 의회는 연천군이 낙후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의회는 또 연천군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2관왕을 달성한 환경도시라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 전문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강소농 전문과정은 모두 10회에 걸쳐 오는 11월 3일까지 운영되며 교육생 3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존 기초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올해 주민세 10만 2천여 건, 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부과액이 전년과 비교해 6.8% 상승했으며 옥정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유입을 부과액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 2020년 7월 1일 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에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경기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을 모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4개월간 공공기관 등의 업무 보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무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364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군부대에 대한 접경지역 친환경 농가들의 농산물 공급을 확대합니다. 올해 수매 물량은 감자 323톤, 양파 496톤, 마늘 20톤 등 모두 840톤가량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물량입니다. 수매 대상은 김포, 파주, 포천, 연천, 양주, 고양 등 경기도 6개 접경지역 친환경 농가들입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급식 공급량이 대폭 축소돼 계약재배 친환경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군 급식과 학교 급식용 물량이 일부 수매돼 접경지 농가들의 시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호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수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남아 오랜만에 해가 비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한낮엔 30도로 무더위도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5호 태풍 장미가 소멸되고 장마 전선은 북한으로 이동하면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